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어휴. 다시 돌아왔어. 플러스로. 플러스 맞아요. 이걸로. 네, 왜냐면 힘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러스 네. 이게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필요한 시기라서요. 네, 희망이 필요해서 침을 튀기면서 내가 얘기했네 그냥. 네. 우리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송을? 어쩌겠어요. 네, 저희는 특별히 목숨을 걸고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마주보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유, 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면서. 아닐 거야.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 네. 근데 벌써 봄이었나 봐요. 저희 스튜디오에 저만 블랙이고 지금 레드가 둘에 핑크에 한 명. 와, 색깔이 봄이네요. 봄은 왔죠. 핑크에 비즈까지 달려 있는 아유, 책상이 갑자기겠지요. 비즈가 뭐예요? 비즈? 비즈. 죄송해요. 비즈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비즈라는데 꼭 나 순간 비즈찌개 먹고 싶다 갑자기. 플러스 김치찌개 아니고요? 비즈찌개도 좋아해요. 비즈에 김치를 넣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네, 봄입니다. 봄 산뜻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진짜? 봄이 무르익고 있는데 아프지만. 저기요, 똑똑똑.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가을 나이인데 웬 사색이야.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코로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합니다. 네. 꿈입니다. 휴식이 중요하죠. 코로나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코로나를 뚫고 온 여자? 네. 책사입니다. 코로나가 네, 갑자기 뚫고 왔다니까 코로나가 불쌍하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신여성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또 지갑이 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벌써 한 달 넘었죠. 한 달도 훨씬 넘었죠. 넘었죠. 네, 곧 저희가 2달 다 돼가는 시기였었어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아마 오디오 클립은 이제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하고 약간 속도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한 이제 3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 클립이 사실은 아마 저희 속도가 맞는 건가요? 팟빵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오디오 예, 네이버하고는 맞고 네, 네. 팟빵은 이미 3주째 쉬고 있네요. 네,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봉준호 감독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에 후보에 오를 때부터 3주를 했는데 이제 이미 수상을 했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 그 정리하는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녹음을 저희가 한동안 못 하다가 오랜만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요. 저희가 전작으로는 부산영화제 가서 살인의 추억을 한번 시작이었죠. 했었고, 예. 네. 그리고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는 기생충. 을 했었고, 네. 두 번째는 마더. 마더 했었고, 이제 마지막 오늘 작품인 옥자. 옥자. 근데 옥자가 외국 사람 발음도 잘 되더라고요. 그 옥자. Do you know 옥자? 이렇게 나오죠. 영화 속의 발음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저도 옥자를 바꿔. 오케이 자 아니야? 오케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옥자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 이름으로 바꿔야 되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받침이 일단 어려운 받침이 없잖아. 옥자. 그러면은 뭐 미자. 디귿이라든지 뭐 비읍이라든지 이런 받침이 없잖아. 이응 발음도 어려운가? 이응 발음은 괜찮죠. 괜찮아요? 뭐 신여성? English. English. 근데 이런 모음이 문제. 모음 야, 복모음, 이중모음 신여성 이런 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지. 이름들을 좀 쉽게. 왜 뭐 이런 거. 왜? 이중모. 혁 뭐 이런 거 있잖아. 혁.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 이런 건 같아. 어렵잖아 발음이. 중국어보다는 우리가 낫지만 그래도. 옥자. 미자. 순자. 플란더스에게. 순자는 순자 그렇군요. 잘했어. 자, 저희 옥자는요. 오케이자 2017년 6월 29일 개봉했습니다. 120분 분량의 모험과 스릴러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풍자가 있는 네, 그런 장르이고요. 산골에 사는 이제 미자가 10년간 같이 살았던 슈퍼돼지 옥자와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정이라고 해야 할지, 생존이라고 해야 할지. 2017년 봉준호 감독 신작
강원도 산골소녀 미자에게 옥자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고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미자는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선다. 극비리의 옥자를 활용한 슈퍼대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루시 미란도, 옥자를 이용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 옥자를 앞세워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 보호단체 ALF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세상에 맞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져 간다. 이게 무슨 찌라시가 이렇게 깁니까? 원래 나가서 읽어야 되는데? 원래 봉 감독이 이게 설명작이잖아요. 스토리인데 에이. 스토리 지금 몇 시야? 이제 좀 있으면 뭐 하시려고? 찌라시야. 스토리인데 이거 끊으면 그치, 이해하기가 어렵기 그치. 때문에. 어우, 자영업이 훅 들어왔어. 그리고 특별히 찌라시 지금 도전하는 거네?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서로가 배려가 없네요. 다 내 차례야. 이 옥자가 네. 오늘 찌라시 아주 풍부합니다. 네. 아, 중간중간 계속 너무 삽입할 수 기대돼요. 있어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옥자가 개봉을 이제 제작 자체가 넷플릭스라서 사실 국내에서 개봉관에서 보신 분들은 32만밖에 되지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완전 그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 때문에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6월 29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아유 어머 이제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주인공이십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원일기의 그 김수미 캐릭터 뭐야? 왜 그래? 용식이 엄마. 아니 근데 넷플릭스가 뭐 좋다 말다 이렇게 뭐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집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는 부자 되세요. 아니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냥 그 동네 방송을 봤어요. 케이블. 케이블 네네네. TV 같은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사하면서 케이블 TV가 좀 그래서 IPTV라는 것도 나도 한번 봐보자. 나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거든. IPTV가 지금 20년 정말 굉장히 오래된 얘기. 국내에 아 들어온. 그래? 그렇게 오래됐어? 네. 제가 정말 초반에 2000년 초반 가입자예요. 아 그래요. 네. IPTV 그럼 그 지금까지 계속 IPTV로 하나 TV, 봤어요? 예,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그래서 내가 그 IPTV를 LG U 플러스로 그럼 넷플릭스가 네. 되네. 지금 광고해 주네요. 네네. 가입했어. 뭐 네. 그랬더니 뭐 막 뭘 주더라고. 저희도 그런데. 어머, 뭘 줘요? 나 바꿀까? 사은품을 주더라고 막. 상품 줘요? 바꿀까? 근데 아무튼 근데 가끔 전화해서 한번 해야 된대. 아 진짜? 가끔 맞아요. 전화하면 뭘 자꾸 준대하고 그러더라고. 요금도 깎아주고 정말 뭐 그런다고 호구구나,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전화 한번 하더라고 고객센터에. 자, 오늘 다들 그래서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나 좀 SK요? 불편한데? 나 LG로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알아서 막 챙겨준다 그러던데. 그런 꿀팁은 누가 주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통장님은 계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아 진짜? 음. 못됐다. 우리나라 사회가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LG U 플러스 IPTV를 가입해서 딱 텔레비전을 켰는데 예. 신세계더만. 신세계. 근데 LG가 좋은 게 또 뭐냐면 넷플릭스가 연동돼 있어. 그러니까요. LG가 아마 넷플릭스를 끌고 오르려고 엄청 그럼요. 애를 썼나 봐. 그래서 그럼요. 넷플릭스가 또 되잖아. 그 내가 이제 그걸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LG U 플러스 이제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넷플릭스 되는 거죠? 내가 그랬더니 상담원이 네 됩니다 고객님.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야. 상당히 부끄러운. 근데 딱 켰는데 안 된단 말이지. 넷플릭스가 켜지긴 하는데 가입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또. 내가 왜 안 넷플릭스가 돼?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고객님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떡해.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 눌렀지.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야. 또 전화했지. 갑자기 내 수준이야. 왜 이렇게 너무 재밌지? 와, 그 아니 아이디 넣고 상담원 비밀번호 넣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상담은 너무- 고객님 넷플릭스 가입하셨죠? 그래서 가입했어요. 근데 그 월 회비를 내시는 걸로 가입하셨죠? 그래서 네? 돈을 내야 돼요? 따로 이거? 제가 아이디만 가입한. 나는 그냥 U 플러스에 하면 다 모든 게 다 되는 줄 되는. 알았어. 아니 근데 할인이 없나요? 그게 연동은 안 되고 그냥 넷플릭스가 일로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아이고.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넷플릭스에는 넷플릭스대로 그대로 내야 돼. 그러면은 1개월 조금 그렇다. 무료잖아요.
그거는 이미 봤지 옛날에. 보고 나서 끊었지. 저는 그 1개월에 낚여가지고 계속 그랬더니 네. 신세계도만. 신세계죠. 그래서 내가 킹덤을 봤어요. 예. 1화를. 아, 김은희 작가 지금 일화, 2 일화 공개됐죠. 지금 2가 이제 곧 3월 나와요. 곧 아니, 한것 같아. 이미 했어요. 했어요. 아니 공개됐어요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시작했습니다. 개봉했어요. 했어요. 킹덤 1회를 딱 보고 나서 음. 끊었어요. 내가 왜냐면 이걸 보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이것만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원래 그 빈지 뷰잉이 IPTV의 맛이죠 맛. 그래서 급격하게 미스터 트롯으로 그래서 갔다가, 이제 미스터 트롯. 네, 네, 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내가 요번에 핸드폰을 또 바꿨어요. 이건 아유, SK예요. 돈 좀 벌어서 이사 가신 거 맞죠? 핸드폰을 아유, 바꿨더니 세상에. 예. 그냥 바꾸는 거 아니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하니까 웨이브를 또 공짜로 해줘. SK 웨이브, 연동은 웨이브. 웨이브는 웨이브는 그냥 지상파 무료죠. 네. 무조건 공짜래. 지상파. 오, 근데 좋더라고. 웨이브는 IPTV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예, 근데 다만 웨이브는 옥자는 웨이브에 없다. 근데 예를 들면 네, 근데 그쵸? IPTV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지만 IPTV에 가입해놓고 또 콘텐츠 하나하나당 뭐 몇천 원씩 돈을 받더라고. 드라마는 그렇죠. 드라마, 드라마, 영화, 영화. 예. 방송도 그래. 최신 방송은 최신 방송은 그렇죠. 1,000 얼마씩 받더라고. 저는 뭐 지상파 무료에다가 1,750원 뭐 이렇게. CJ 무료까지 다 넣어서 가격이 꽤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벌써 그래서 영화랑 뭐 이런 걸 보는 게 벌써 몇만 원을 쓴 거야. 올신 그러니까 한 월정액을 2주 쓰셔야 만에. 돼요. 월정액이 싸요. 월정액을 월정액이면 다 추가하는 무료야? 거죠.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 월정액을 내서 영화 무료가 있고 지상파 월정액 무료가 있고 JTBC가 따로 빼있기 때문에 JTBC가 이번에 CJ랑 손을 잡았어요. 그럼 JTBC랑 CJ가 손을 잡았으니까 그 월정액이 따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상파 그러니까 무료가 그걸 한 있고. 돈 10만 원 내야 되겠던데? 그럼요. 그걸 다 다 내야 월정액으로 돼요. 다 콘텐츠 하면? 뭐 아무나 전문가 하나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다 콘텐츠 돈이에요. 시장이 엄청나겠다. 그 옥자가 이미 그거를 미리 알아본 거지. 넷플릭스를.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그쵸. 콘텐츠 만드는데 돈을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중에 옥자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렇죠, 그 그렇죠. 이슈를 몰고 왔잖아요. 그 당시에 주제도 칸 그렇고. 영화제 진출할 때도 네, 맞아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를 칸에서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맞아. 지금 국내 그 다큐멘터리 개봉작 중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고 진모영 감독도 넷플릭스에 전화를 받아서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전화를 받아야만 제작할 수가 있는데 국내 감독들 중에 몇몇이 넷플릭스 절대 우리가 먼저 연락할 수 없다 그러대 넷플릭스는. 우리가 걸어 이렇게 우리가 건다. 그래서 지금 태양의 후예라든지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를 연출했던 이응복 PD도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 중에 있어요. 웹툰.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찍었다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그 사람의 작품을 인정했다는 얘기고 비밀의 숲도 지금 2가 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의 숲이 가장 그 뭐랄까 초반에 득을 본 거예요. 넷플릭스가 유통이 되면서 근데 비밀의 숲 드라마가 넷플릭스 유통으로 미국을 가게 된 게 LG랑 손을 잡아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어디 업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넷플릭스를 좀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헐리우드 중심 콘텐츠가 많고 소재나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딱 맞지 않는 백인 중심이거나 또는 이렇게 영웅사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소비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문화를 존중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편성을 보면. 그래서 좀 상업적인? 네, 엄청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어떤 걸 제작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나는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먹힌 게 아니라 옥자가 이미 깔고 있었던 거라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네, 옥자가 아카데미 때도 최종 후보에 오르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성으로 본 사람이 인정받았는데 많으니까. 이제 이게 정식 뭐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깐 거였잖아요. 영화관 개봉이었으면 아마 후보작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봉준호 감독의 말도 참 멋있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황금 종려상까지 올라갔지만 상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 상영되든 옥자는 나의 작품이다. 예, 어디서 그냥 상영만 하면 된다. 되게 겸손하면서도 정말 말을 잘하는 굉장히 그 줏대가 있는 맞아요. 줏대가 네. 있죠. 이번 오스카 멋있는 것 시상식에서도 같아. 뭐 여기 아카데미도 약간 로컬 영화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의 바르게 하면서 좀 핵심을 잘 얘기하는 머리가 예, 좋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기승전 연세대 사역 이렇게 되면 또 기승전 거기까지 동문이 안돼. 아, 그래서 옳지 않아. 이미 그런 미국에서는 봉준호에 대한 이미지가 옥자랑 나는 영화를 보면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 났거든요. 기생충이랑 이렇게 막 비교해 주는 거. 네. 계급사회 뭐 이런 배우도 것들. 약간씩 그렇죠. 그리고 그런 워낙 점에서 옥자가 되게 맞아, 의미가 있다. 맞아. 예, 생각을 그쵸. 했어요. 엄청난 감독이고 뭐 예. 좋은 영화를 사실은 이렇게 맞아요.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2월 달에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거는 정말 큰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에 좀 묻혀가지고 예. 또 뭐 대통령이 불러서 저 짜파구리 먹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막 비판하고 또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짜파구리가 넘어가냐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다 알았겠어. 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럼요. 뭐. 축하는 축하해주고 좋은 일은 뭐 좋은 일대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좀 그러는 것도 난 좀 그렇더라고. 근데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고 그 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봉준호 영화를 조명하는 일들을 좀 더 이 네, 분위기를 맞아요, 이어갈 수 있었을 맞아요. 텐데 이 코로나가 그냥 미쳐버렸죠. 둘 다 벌레야. 기생충도 충이라서 벌레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니까 벌레잖아 사실은. 이 기생충하고 바이러스가 싸웠는데 바이러스가 이겼어. 아, 바이러스가 이겼어. 근데 그래도 그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스태프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때 그 한진원 작가인가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게 영화라는 게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생충을 제작할 때 도움을 줬던 가사 도우미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이제 운전기사분들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엄청 디테일한 면이 스태프들이 있어. 굉장히 그 쫀쫀하게 잘 뭉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능에서 나영석 PD가 뭐 슛 들어간다고 하면 한 40명의 스태프들이 모인다고 그러거든요. 각자 다 프리랜서를 하다가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봉준호도 사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자에서 지금 다시 돌아보면 기생충까지 연결된 인연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재미있는 인연이 저는 옥자의 목소리를 사람이 녹음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한 거예요. 네. 우리 아는 네. 기생충에 나오는. 네. 저기요. 네. 그래서 이정은 배우도 굉장히 그 인상이 깊고 변희봉 씨가 그쵸? 원래 괴물에서도 괴물에서 나왔고 나왔다고. 네. 옥자에도 나왔고 옥자 덕분에 칸에도 갔다 오시고 마지막에 최우식. 최우식도 네. 최우식이 결국 기생충에서 한 방을 날리면서 날렸지만 네. 옥자의 마지막에 김군으로 등장을 하죠. 네. 스티브 연은 그 다음에 버닝에서 그죠?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걸출하고 좋은 배우들을 네. 알아보는 눈이 있다. 그리고 폴 다노 역, 그 동물 그 해방전선에서 그 리더를 했던 그 배우가 봉준호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약간 박해일의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근데 그 박해일보단 조금 더 영화에 전문적인 것 같아요. 이 배우는 제작도 하고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알프 대장.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틸다 스윈턴은 뭐 거의 그냥 친구이면서 동지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생충이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 누적 매출이 470억 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일본에서도 성공. 1위가 2005년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정우성 아닙니까? 한국 영화 중에 일본에 네. 수출된 영화들 중에서 네. 지금까지 1위가 1위가 내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지우개였는데 그걸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다. 실이 아니었어요, 실이? 저도 나는 CD 실이 팬이었는데.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북미에서는 매출 634억 원.
외국어 영화 역대 흥행 4위 점점 올라가고 있겠죠? 네. 이안 감독 와호장룡이라든지 로베르토 베니니의 와 인생은 아름다워나 장이모우의 영웅에 이은 4위인데 조금 더 가면은 하나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국에서도 외국어 영화 역대 흥행 1위를 지금 차지했고 인도, 이탈리아 상영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매출 3천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와 이게 웬만해선 정말 그래서 이게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면은 더 이제 이 봉하이브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선 개봉 안 했죠? 네, 그때 상영 안 안 했잖아요. 됐습니다. 네. 네.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는 아. 문제이기 때문에 옥자도 안 되겠네요. 계층 간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옥자도 어렵겠네요. 네. 옥자도 안 됩니다. 네. 자본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 데칼코마니 이게 좀 비슷한 거잖아 지금. 그러네요. 옥자하고 기생충이 안 되겠네요. 네. 옥자는 단언컨대. 정말 그 인상 깊은 게 첫 장면 보면 그러니까 무슨 굉장한 산속이잖아요. 강원도. 산속으로 나오는. 거기에 지게를 지고 올라오죠. 변희봉 씨가 그 네네. 변희봉 씨 아이디어였대요. 지게를 엄청 큰 나무를 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적인 산속 모습이라고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끙끙대고 그걸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산골 씬에는 틸다 스윈튼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올라왔었대요. 거기가 해발 1350m 고지에 있는 건데 차에서 내려서도 700~800m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비옷을 입고 비 오는 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애정도 있고 또 변희봉 씨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장면 너무 멋있었는데 산 속에 정말 맞아. 높은 데서 촬영지 배경으로 너무 진짜. 멋있고 그러면서 또 완전히 또 반대로 뉴욕이 나오잖아. 맞아. 극과 극으로 딱 해놓은 것들 하면서 뭐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랑 밥을 먹고 옆에는 새끼 돼지가 엉덩이 조그만 탁 애기. 내리고 저쪽 창에는 옥자가 있고 저는 그 장면이 진짜 굉장히 그게 완성된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어드가 한 1,000억 원인데 왜냐면 다 특수 효과잖아요. 그래서 1,000억 개를 중첩해서 만든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너무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아늑하고 그러면서도 참 대조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자세한 얘기들은 2부에서 나누는 걸로 하고요. 기생충으로 정말 한국 영화 100주년 역사를 새로 써주신 봉 감독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성균 배우의 말처럼 작년에는 칸으로 정말 그 칸에서 황금 종려 발표가 났을 때 송강호 씨가 봉준호 감독을 너무 꽉 껴안아서 그 갈비뼈에 실감이 어머. 났대요. 얼마나 너무 막 그 흥분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 때는 주로 목이랑 그 머리만 잡고 이렇게 하느라고 애썼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균 배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작년 말에는 칸 때문에 굉장히 치유했었던 마무리였다면 올해는 아카데미 때문에 새롭게 잘 시작해서 2년간의 패키지 여행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저희도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옆에 갔다 정말 오신 것 같아. 엄청 읽었죠. 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기사들이. 그럼 2부에서 저희의 킬러로 급부상하고 있는 투비오와 나투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글로벌 기업 미란도의 CEO 루시 미란도, 틸다 스윈튼, 새로운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 윌콕스, 제이크 질렌할,
옥자의 단짝 친구 미자, 안서현, 비밀동물 보호단체의 리더 제이, 폴 다노, 미자의 할아버지 희봉, 변희봉, 비밀동물 보호단체의 홍일점 레드, 릴리 콜린스, 비밀동물 보호단체의 2인자 K, 스티븐 연, 옥자, 캐릭터 앤 캐스트. 무슨 찌라시가 이렇게 길어요. 진짜 길다. 이거. 아니 그래도 좀 약간 감정이 좀 일부에서도 살아있다 그러더니 이랬는데 자꾸 감정을 섞네. 오늘 그 티셔츠에 브레이크라고 써있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거네요. 자꾸. 너의 콘텐츠를 말해. 남의 콘텐츠에 도전하지 말고. 콘텐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브레이크만 거는 거야. 아니 중국에서 개봉 좀 하게 해. 그래 어떻게 힘 좀 써봐. 안 되나? 네. 아니면 대만 얘기라도. 그렇지. 갑자기. 아니 왜냐면 다 넷플릭스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 예, 예. 아니 중국엔 중국 넷플릭스 안 넷플릭스가 되나요? 돼. 없죠. 네, 안 예, 돼. 안 아, 우리 이런 것도 참. 몰랐어요. 유튜브도 안 되는데요. 아니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다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우회해서 몰래 볼 우회해서. 수는 있는데 예.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다 우회해서 보는 거지. 그렇죠. 예. 세상에. 중국은 그게 이제 그 자기네 산업을 검열? 키우려고 하는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유튜브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는 비리비리가 있고 아 있어요? 자기네 이름이 거 비리비리예요? 네. 자기네 게 있어 비리비리 아이치도 있고. 아이치도 있고 비리비리가 비리는 뭡니까? 비리는 무슨- 요코 투떠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동영상 이름 아, 브랜드예요. 왜? 브랜드 비리비리가 어머. 뭡니까? 그냥 그냥 의성어 예. 의성어지. 우리랑 의성어? 같은 말 빌리빌리. 비리비리하다. 삐리삐리 막 이런 거지. 아 빌리빌리. 그래요? 아 우리 카톡 뭐 이런 것처럼? 아 우리는 비리비리하다 이런. 트위터가 있으면 웨이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내수 자국으로. 시장을 어.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양의 이데올로기가 물밀듯이 들어올까봐 그걸 이제 통제하는 겁내는 거죠. 거지. 통제하는 자본의 자국의 그 콘텐츠 플랫폼들은 다 검열이 가능하거든. 네. 자기네 시스템 그쵸 안에서. 그쵸. 근데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는 검열하기가 어려워. 검열이 안 되죠. 검열이 예. 안 돼. 그 검열을 타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유튜브 콘텐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심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치. 많이 그럼 그 유통되고 노란 있죠. 딱지 붙이는 거는 본사에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긴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어요. 노란 딱지 붙인 다음에 계정 새로 만들어서 또 그렇죠. 하면 그만이에요. 처벌이 목적이 처벌을 할 수가 아니니까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노란 딱지를 그 훈장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어떤 식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라는 식이니까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수를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도 규제는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뭐 방송이라든지 음. 종이책 같은 경우는 뭔가의 이런 공공성을 띠니까 검열을 그쵸.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일정 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허락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부에 신고라서 누구든지 할 수 그쵸. 있다고. 그래서 이제 통신법에서는 조금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약간의 이제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내용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는 거니까 통신망 사용법 이런 거에는 가능한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쪽도 만만치는 않다. 너무 극단적이야 양쪽이 다 그죠? 넷플릭스도 사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를 4개 사용할 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키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의미하거든요. 넷플릭스가 등급이 없어요. 컨텐츠가. 그래서 어떤 컨텐츠 들어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야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기대하셔도 처음 하셨어. 처음 기대 하셨어. 그 이상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오늘부터 이제 아이들이 못 잔다. 아이들이 엄마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못자 못 자. 아유. 못자
네, 먹자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되겠다. 넷플릭스. 옥자는 뭐, 네. 그래서, 저희 2부는 투비와 나투비고, 네. 저희는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을 축하하는 특집 시리즈 마지막 영화 옥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옥자는 이제 그 유전자 조작 돼지죠. 그래서 슬픈 게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생명체.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조작을 통해서 태어나서 부모나 고양이 없이 그냥 사육됐다가 죽임을 당했어야 할 운명인데 10년 동안 그 산자락에서 한국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우정을 키우면서 가족이 된 이제 그 동물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기생충하고 비슷한 거는 현실의 이야기인데 비현실적인 이면서 또 비현실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기묘하게 섞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좀 다른 거는 그래도 기생충이라든 다른 영화들 보면서 많이 불편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옥자는 그럴 수 있죠. 옥자는 맞아요. 저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또 담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봉준호 영화 이제 중에 돼지를 처음으로 통해서 근데도 사람이 이거는 죽지 않는 영화. 봉준호 영화 중에 제일 따뜻했어. 그런 평이 있었어요. 네. 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영화. 네. 돼지는 그렇게 죽이면서. 근데 그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남는 거고 음. 불편한 영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쵸, 저한테는 그쵸. 옥자가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옥자도 그렇지만 봉준호 영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한 약간 마이너리티 미스테리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오브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오브제로서의 캐릭터가 늘 등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에서의 그 범인 우리 누굽니까 박해일 배우가 연기했던 굉장히 미스테리하잖아요. 뭐가 잘 정체가 안 드러나 있고 마이너리티로 등장하고 그죠 뭔가 결여돼 있고 결핍돼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들이 뭔가 원빈. 결여돼 있고 결핍돼 있고 약간 미스테리하고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에도 저는 지하에 살던 아저씨. 예,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하면서 기괴하죠, 굉장히. 약간 그쵸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또 이제 옥자하고 가장 많이 얘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괴물. 괴물. 괴물에서는 이제 당연히 괴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옥자에서 이제 옥자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미스테리하고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순조롭고 평화롭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균열을 가져오고 그거를 깨뜨리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봉준호의 이야기는 펼쳐져요. 늘. 예, 그쵸. 예, 예,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옥자는 굉장히 말 그대로 그 미스테리한 오브제가 굉장히 따뜻한 캐릭터로 이렇게 친근한 캐릭터로 귀여운 캐릭터로 정이 가는 캐릭터로 네. 그 돼지들이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잖아요. 순하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로 등장한 게 다른 영화들하고는 또 좀 다른 네, 면이 네. 있는 거죠. 네. 봉 감독이 117kg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거기 옥자가 굉장히 슈퍼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런 돼지의 몸놀림이 상당히 디테일한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이렇게 비만 인구들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 살아보면 그 팔을 이렇게 딱 기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몸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와닿았구나. 네, 엄청 봉 감독님하고 약간 습관이 좀 닮아 있는 거 아닌가 누가 물었더라고요. 습관. 네. 자기가 겪은. 저 예리하게 물었네. 네, 아유.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 GMO 사실 유전자 조작은 저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조금 관여했을 때 제작했을 때
그 콩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어요. 유전자 조작 콩. 그때는 정말 절대로 콩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식품이 아니다. 뭐 이런 정말 엄청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먹죠. 거기 이 영화에서도 이런 조작된 돼지들을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싫어하지만 엄청 값이 맛있게 싸면 먹고 맛있으면 먹고 결과적으로는 먹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낸시와 루시가 나오지만 그 소비자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그들의 시선 이런 게 참 너무나 잔혹하다. 자본주의가 황금 만능주의. 잔혹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물을 만들면 뭐 다 갈아서 만들면 뭐 어떻게 알아. 물론 표시는 하겠지만. 너무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그 장면에서 진짜. 그러니까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 돼지 엉덩이에다가 그거 살 좀 떼가지고 바로 시식하잖아요. 불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참 그 앞전까지는 다 아이와 봐도 좋은 영화인데 딱 여기서 좀 걸려서 12세 이상인가 보다. 아이들은 근데 그 불판 장면을 기억해서 네, 저희 2부는 투비오와 나투비죠. 저는 신여성입니다. 투비오와 나투비는 영화 속에서 살리고 싶은 혹은 죽이고 싶은 캐릭터나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강렬하게 죽이고 싶은 분 먼저 하실까요? 왜 저를 지목하시는지요? 강렬하게 죽일 것 같아서.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그러면 네, 확실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 뭐 날 쳐다봐. 오늘 브레이크니까. 뭐가 이렇게 뭐 감도는데 기운이? 네. 저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살집을 이제 꺼내서 이제 불판에 굽는 그 앞전 장면이 저는 굉장히 앞전에 이제 뭐? 나투비하고 싶은 그 장면입니다. 연구소 장면인가요? 연구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수컷 돼지와 교미. 강제적으로 교미시키는 아. 그 장면. 그게 이제 블랙박스에 생생하게 이제 맞아. 녹화가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얼핏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옥자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그죠? 네네네. 기력이 다해가지고. 네네네.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미국에서 60년대 유행했던 그런 동물과 함께하는 리얼리티 쇼가 있었대요. 거기에 주인공을 약간 모티브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져와서 제이크 질레란이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엄청 멋있잖아요. 저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 무슨 찌질이 같은데. 이 영화에서 그 캐릭터를 보는 순간 그래서 우리나라 누군가 평론가가 누군가가 그 제이크 질레란을 보고 노홍철 생각이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노홍철을 흉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눌렀는데 사실 질레란은 노홍철이 아니고 60년대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영화에서 제가 품었던 그게 완전 다 근데 여기 배우는 배우구나. 저는 그게 같은 사람인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변희봉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그 산자락에 그 사람이 그 쇼를 찍으러 오잖아요. 슈퍼돼지 이렇게 보러. 헉헉대며. 네, 헉헉대며 오는데 보통은 배우들이 슛 들어가면 하면서 찍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슛을 딱 하니까 그때 바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제자리 뛰기를 막 하면서 실제로 몸을 이렇게 그 높은 데서 올라오는 것처럼 준비하더라 베테랑이네. 하면서 자기가 70평생 너무 쉽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지부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르구나. 엄청 열심히 제자리 뛰기를 하더라면서. 근데 연기를 잘하잖아요, 질레란이. 여기서는 근데 패션이 너무 테러스럽지 않아요? 반바지에 바바리 막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트렁크에 바바리 막. 그렇죠.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환상이 무너지는 소리. 이게 저는 나투비가 그거예요. 투비 나투비 절대 이 영화에서 모티브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이런 회사. 도축, 공장식 도축하는 회사. 근데 유전자 조작으로. 네, 봉준호가 이제 도축 갔다 와서 한 2달간 뭔가를 못 먹었다고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루시라는 여자 사장이 나오고 그 사장은 원래 자매고 그 언니는 낸시인데 낸시는 또 화학회사를 운영하다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회사를 떠난 상태였고 아버지는 완전 사이코패스라고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돈이라면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었고 두 자매는 아버지의 약간 이란성 쌍생아처럼 방식은 다르지만 폭력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언니는 호수를 폭발시키고 그 화학 회사인데 실험한다고 호수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었다가 확 폭발을 시키는 사건을 벌여가지고 일단 물러났고 동생은 이런 슈퍼돼지로 해서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쳐가지고 유기농으로 키운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인공생명으로 이제 이 햄 소세지 팔아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께 넘어가면서 다시 또 언니한테 넘어가는 해결 못하고 언니한테 넘어가지. 근데 계속 언니를 저주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는 장면이 나왔다가 언니가 그 막판에 상품이 출시되는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동생이 폭망하는 걸 보면서 둘이 딱 조우하잖아요. 근데 네. 그쵸. 그 장면 뭔지 네, 알겠다. 틸다 스윈튼의 1인 2역. 1인 2역입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보니까. 짧은 머리 영국에서 있다가 온 짧은 머리의 낸시 언니와 그 계속해서 언니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아버지 욕했던 루시. 할리우드와 충무로 역대급 캐스팅 라인 완성. 틸다 스윈튼, 폴 다노, 안서연, 변희봉,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제이크 질렌할의 조합.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틸다 스윈튼은 정말 무슨 역을 해도 어벤져스 카리스마예요. 해도 설국열차를 해도 카리스마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은 둘을 그냥 묶어가지고 어디 호수에다 넣고 건지고 싶었어요. 네. 언니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죽이고 이용하는 거고 오른쪽에 루시는 피도 눈물이 없이 그러니까 뭔가 감성이 있는 것처럼 또 것처럼 보이잖아. 속이면서 네.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되게 인공적인 거고 뭘 표현하려고 동생인 경우에는 저는 핑크로 한 느낌이 계속 핑크로만 나오잖아요. 핑크 나오죠. 담배도 하다못해 핑크 음. 색으로 나오고 마치 생명을 사랑하는 언니는 것처럼. 계속 초록으로 나오고 둘이 그렇게 만났을 때 장면에서도 담배 색깔이 또 초록 색깔. 담배를 이렇게 맞붙여가지고 어. 불을 붙이고.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사실은 이제 언니는 화학이고 여기는 이제 유전자 조작이니까 식품이니까 이걸 만약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겠어요. 특히 미국발 대량 생산, 도축, 공장식 생산, 광우병 소동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사실 우리는 공장식 도축을 할 땅덩어리도 없잖아요. 우리는 공장식 해봐야 닭 정도지. 닭도식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옥자네 집, 그러니까 미자네 집이 산속에 있고 이웃도 거의 만날 수 없는 정말 집 한 채씩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자연의 일부인데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그 대조를 잘했다. 기생충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대조를 잘하면서도 굉장히 여기까지가 나쁜 거고 여기까지가 좋은 거라는 거를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준호 영화가 약간 그런. 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메비우스 띠처럼 그 연결돼 최고는 있다. 마더였죠. 아닌 것 연결돼 같은데. 있다. 그래서 이중성. 음. 나쁜 놈인데 좋은 그러니까 애처롭고 연민스러운 게 있고 되게 좋은 애인데 악한 면을 갖고 있고 또 비겁하고 이런 게 막 연결돼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내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늘 즐겁고 행복하게 먹었는데 이것도 한편 죄인가 이러면서 이 영화를 봤어요. 거기 슈퍼돼지 딱 총 쏴가지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팩에 막 스테이크가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엄청 맛있게 나오잖아요. 거기 우리 왜 마트 코스트코 같으면 탁탁 나와 있는 한 팩씩 그렇게 포장이 딱딱 나오잖아요. 먹으면 안 돼. 근데 뭐 또 이렇게 막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옥자를 투비하고 싶은데 뭐 많이들 옥자 자체를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악한 의도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맞아요. 악한 의도에서 생겨났는데 그 생겨난 그 산물은 너무 귀여워. 그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거죠. 굉장히 그쵸. 예, 모순적인 눈빛 봐봐요, 눈빛. 건데,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만들어낸 어떤 대상이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슈퍼돼지 그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걸 만들어낸 인간의 의도가 악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슈퍼돼지를 만드는 게 악하다고 하면 사실은 슈퍼돼지도 존재하면 안 되지. 형식 논리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만들어낸 그 산물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명체가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단순한 도구나 기계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생명이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옥자를 좀 투비 살려주고 싶어요. 네. 그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옥자가 성장을 엄청 했잖아요. 작은 돼지였다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자였나요? 기사를 보니까 옥자가 뭔가 그 미자를 배려하는 거, 그 미자를 지켜주려고 막 그 낭떠러지에서 구해주고 이런 공감 능력. 그러니까 그러면은 옥자에게 그런 어떤 감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슈퍼 돼지가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부피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능. 이런 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냐. 그랬더니 이제 봉준호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한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라는 게 사실 혼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교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얽혀가면서 사는 거니까 그 관계 안에서 그죠. 가족이 되어가면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옥자도 그런 게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본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비록 대화는 틀리고 언어는 틀려도 동물과의 이런 교감이 나눠졌던 영화로 지금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 얘기하면 옛날 얘기가 나오겠다. 저 갑자기 E.T. 영화가 떠오르지? 이 영화를 E.T.라고 비유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연결이 지금 되죠. 보니까 교감. 얘기하니까 지금 손가락의 교감. 그 생각이 나네 지금요. 그러네. 그러면 네. 스필버그급인 거네. 저는 사실 그냥 영화에서 지금 뭐 옥자 얘기를 많이 해갖고 나는 그 죽어가는 옥자 친구들의 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 거기서 마음이 좀 내려앉더라고요. 울컥하죠. 생각지 못한 것들을 또 봉준호 감독이 또 이런 걸 또 메시지를 줬구나. 그 근데 와중에 애기도 막 자기 새끼 조그만 막 애기 내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실 그냥 맨 앞에 장면들이 좀 그 강원도의 두메상 삼척을 배경으로 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둘이 그 폭포 같은 데서 노는 거. 너무 예쁘죠. 다 그래픽이었겠지만 다 이런 것들 둘이 놀고 맞아.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맞아, 잠도 자고 맞아. 막 이거 보면 그렇게 동물하고 교감했던 애니메이션들은 좀 떠오르는 게 그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최근 영화이겠죠. 이웃집 토토로가 이집 토토로. 네, 그 애니메이션이 가장 근접하게 하마와 돼지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좀 그려내가지고 그거 좀 다시 생각하면서 봤어요. 이웃집 토토로. 지금 넷플릭스에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우, 넷플릭스 못 이기는데. 네, 넷플릭스를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땐 디즈니 플러스랑 대항하기 위한 거일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디즈니 플러스가 한다고 워낙 했죠. 자기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고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의 애니메이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웹툰 컨텐츠라든지 일본의 그렇게 웰메이드한 이제 지브리 컨텐츠 같은 경우와 손을 잡으면 네. 대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의 가장 큰 이제 그 아시아의 표적이 지금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을 강렬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가 약간 조금 배타적인 게 넷플릭스 있는 독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옥자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넷플릭스 네. 독점이어서 네. 웨이브라든지 딴 데서는 안 못 되고 보는 못 거죠. 보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독점권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돈을 계속 뺏길 수밖에 없다. 디즈니 플러스에도 볼 게 많은데 그죠? 그리고 아마존 애플 지금 난리도 아니죠. 어떡해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넷플릭스 가입이 엄청 늘고 있다는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영화관도 못 집안에서 할 일이 가니까요. 뭐가 있어. 그리고 고전 영화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선이 침대 소파라며. 확진자가 되잖아요. 확진자. 진짜 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진짜. 이래저래. 확진자와 그래서- 더불어 넷플릭스는 커지고 있음. 바깥 이제 네. 탁 트인 곳에서 산책은 괜찮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산책은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운동복들인데요. 네, 다들 후드 집업을 입고 네. 후드티 뭐 이런 거. 네. 요즘에 산에 가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다들 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네, 등산하러도 많이 강변에도 바글바글합니다. 산은 괜찮아요? 트여서. 나 오늘 2호선 다 타고 튀어서. 왔는데 2호선 홍대 앞 전철역이 이렇게 한산한 모습은 네. 처음 맞아요. 봤어요. 저도 며칠 전 9호선을 탔는데 칸에 10명? 주말인데 원래는 그 여의도공원 이런 데 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전철역이 텅 비었어요. 근데 산이나 강변도 많더라고요. 네, 강변도 트여 있으니까. 강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트여서 가셔도 됩니다. 네, 숨쉴수 걱정돼서 있는 안 곳. 가신 거였어요? 그럼요. 네. 원래도 꿈을 원래 안 꿔야 갈 거.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가입을 축하드리면서 올해는 저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서도 이제 할수 한번 있겠는데? 할 수 있는 걸로 영화가 이제 새롭게 트랜스포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3부 인문학 드레싱에서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전 세계가 주목한 2017년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프로젝트. 지금껏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물 옥자와 소녀 미자를 둘러싼 글로벌 액션 어드벤처 옥자. 와. 목소리 좋아요. 아니 또 거기서 목소리 아니 이거 지금 팬카페입니까? 팬카페 정모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그런 뭐예요? 멘트는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래 갑자기 좋은 나를?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들 이래? 아, 진짜. 아니 시기 질투할 왜 때 그래요, 따로 왜? 있지. 왜 그래? 아니 이건 시기 질투. 이분들 왜 이러지 하고 갑자기 하는데. 나를? 짜증. 아니 뭐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좀 다른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꼼꼼이가 얼마나 칭찬을 좋아하는데 한번 해줘야지. 그러시군요. 네. 목소리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시력도 안 좋고 지금 다 안 좋은데. 몸도 안 좋고 네, 이해합니다. 다리도 안 좋고. 지금 옥자의 주연으로 나왔던 안서연 배우가 당시엔 13살인가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숙녀가 되어서 네. 지금 정동원 나이하고 똑같네. 여기 무슨 팬카페 정모예요? 전 임영웅이에요. 난 누구야지 나는. 난 이찬원하고 정동원. 저도 아. 2,000원이에요. 왜? 왜냐면 내가 돈을 좋아하잖아. 또 다 원자로 끝나잖아. 이찬원. 정동원. 원자를 좋아하는 원. 아, 영웅이도 괜찮아요. 아. 나쁘진 않은데. 영웅이는 아닌 것 같아. 영웅이 여기고. 아, 영웅인 전 좋아요. 예, 예. 근데 좀 느끼하긴 하지만. 원자 들어가야 되는 거 이름에. 나는 이찬원이 훨씬 시원시원하게 더 아, 잘하는 그렇죠. 것 같아. 그런 면은 있죠. 갑자기 근데 약간 저기 미스터 트롯으로 가는 거예요? 하필 잘못하면 TV조선에서 돈을 내고 그걸 다운로드 할 뻔했어.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TV조선 쪽에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네. 누가 할 수 있어요? 참, 연세대학교가 그런 또, 말씀 하지 연세대학교에, 네, 주인이 그런 있잖아요. 말씀 굳이 하지 돈 안 내도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옥자로 돌아갑시다. 미안합니다. 네, 내가. 미스터 돈 안- 트롯으로 하는 줄 알았어. 13살이었어. 안서연 배우가 13살이었어. 지금 이제 학교 2020 드라마 주연 배우로, 네, 촬영을 하고 있대요. 그 이제 남자 배우는 이제 엑스원
원어원의 엑스원 그룹의 김요한이라고 그 어. 친구도 귀엽게 생겼죠. 엑스원은 PD들의 어떤 부정부패요? 부정부패 때문에 이제 얼룩이 져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죠. 원어원의 최근 이제 그룹이었는데 그 투표 결과가 이 미스터 트롯도 사실 생방송 중에 문자가 폭발하면서 그렇죠. 그게 뉴스가 되더만요. 문자가 700만 네. 건인가요? 방송 사고죠. 네. 700, 그렇게 몇십만 할 수 건이네요.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짧은 시간에는 집계할 수 없는 빅데이터를 돌리느라고 그죠? 인원은 적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이틀 정도 걸렸죠. 네, 이제 이틀 뒤에 방송을 발표했지. 하기가. 근데 너무 이게 이제 근데 그 사은품이 1등을 하면 구두 200켤레가 있더라고요. 이거 200켤레나 줘요? 네, 그래서 임영웅이 200켤레 중에 자기는 한 켤레를 갖고 거기 나왔던 친구들한테 다 주겠다고 얘기했더라고요. 한 켤레씩. 200켤레 다 그래서- 뭐해? 그 진선미 상금은 어떻게 됐죠? 1억 그러니까는 네 1억이죠. 임영웅 오. 1억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옥자는 어디로 갔나? 옥자로 돌아갑시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자. 오케이자. 옥자. 이 영화에 K가 나오죠. K라는 K. 이름의 배우. 스티븐 연. 네, 어. 그 이유 이제 그 스티븐 연이 영화 제작 발표회 때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경계인으로서의 어떤 아. 비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K라는 이름이 갖게 된 것도 코리아의 K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원래 이름도 뭐 구 뭐라고 자기 구순범인가? 뭐 이렇게, 나 구순범이야. 구순범인가? 뭐 근데 이러면서 K는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라는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그런 미국이란 사회에서 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인데 한국의 피가 흐르는데 그걸로 이 영화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너무 꿈만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희한한 게 저희는 옥자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스티브 연은 오히려 이 영화를 그런 감성으로 제작에 참여했더라고요. 네. 다 입장이 좀 다 네. 달라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최정상 제작진 총집합, 문라이트 플랜 B 제작, 세븐 다리우스 콘지 촬영, 라이프 오브 파이 에릭 얀, 드보어 시각 효과 참여. 그 플랜 B가 바로 브래드 피티 제작사죠. 브래드 브래드 피티가 피트. 제작에 참여한 네. 영화죠. 본 것 같아요. 네. 아유, 안목 있어. 우리 본 감독님을 알아. 그러 이제 뭐 브래드 피트 정도야 뭐 가뿐히 뛰어넘어서 아유 그 뭐 다른 배우들이 이제 좀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 것 같죠? 이제 돈 안 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감독님 어. 영화라면 이러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옥자에 지금 저희 인문학 드레싱이잖아요. 인문학 드레싱은 다양한 소스의 맛을 곁들여서 영화의 안팎을 좀 더 채워가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책사님부터. 아주 언제부터 저렇게 아유. 책사님 지금 침 삼켰어.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당했어?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계시잖아.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그 옥자라는 그 돼지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맞아. 그 슈퍼 돼지인데 약간 돼지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약간 하마필도 네. 있고. 몸체랑 코끼리. 이거는 이제 하마 같고 귀때기는 약간 당나귀처럼 이렇게 당나귀? 당나귀인가요? 아, 하여튼 그런가? 귀가이가 굉장히 처져 있어요. 아, 맞아. 길고, 처져 예, 있어. 볼까지 다 덮는 그 코끼리. 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콧구멍이라든지 코를 보면 또 약간 또 하마 비슷하게 하마.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자세히도 잘 봤네. 닮아서? 누구랑 닮았어? 누구랑? 오늘 이기려고.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잠깐 방송 중단합니다. 아무튼 그게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해 보여.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아 한 이게 것 같아. 까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를 아니, 빨리. 그래서 중요한 그 얘기야. 생겼는데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본 감독님은 어떻게 이러한 캐릭터를 창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동양에서 이렇게 불리는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걸 스무샹이라고 하거든요. 사불상이라고. 아 그래요? 네. 어. 사불상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불은 아니 불자고 아니 근데 이것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약간 사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는 느낌? 예, 사슴과인데 네 가지 동물을 닮았는데 어느 하나랑도 완전히 아, 일치하지 어머. 않는다. 네, 그래서 그래서 사불상. 불상이라는 그러한 실제 동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은 네네네. 닮았다는 뜻이니까. 네, 사가 네 아니요. 그 사자는 네 사자입니다. 아니 상자는 네네네. 닮았다는 맞습니다. 뜻이고. 왜 이래? 네네. 죄송합니다. 잠깐 중단합시다. 뭐가 날라갈 것 같아요. 넉사자 아니불자 닮을 상자.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개의 동물을 조합한 모양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치? 뭐도 아니다. 네네. 네 가지가 섞여 있는. 뭣도 아니다. 이건 뭣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다. 그러니까 사슴과에 속한 동물인데요. 신기하네. 일단 그 발굽은 이제 그 소를 닮았고 소발굽을 닮았고, 허거. 예. 그리고 몸통은 당나귀, 헐. 머리는 말, 그리고 뿔은 이제 사슴과 닮았다 해서. 근데 어느 하나랑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 완전히 닮지 않았다. 산해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수신기 어디서 아니야? 나오냐면 수신기? 아니 실제 동물이에요. 실제 신화속 동물이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동물이래요. 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머, 어머. 실제 동물이 거의 아. 멸종위기 동물인데 아 진짜? 이게 지금 영국에서 한 어느 정도 일정한 개체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요? 검색하시면 네이버나 이 다음에 들어가 검색하시면 중국 동물이에요?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활동했던 동물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영국으로? 네네네. 또 왜 영국에 북부지방에서 활동했어요? 북부 총선에 지방 참여했었나 보네. 지방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 재밌죠. 근데 예전에 대박. 수신기에서 도쳐도 그- 재밌었거든. 대박. 사불상이 현재도 이제 있는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멸종 단계까지 갔었는데 한 몇 마리 정도만 지금 동물원에서 사육하거나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돌연변이 아니고 네, 돌연변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지금 섞여서. 종이 섞이면서 생겨나는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네. 사불상. 사불상. 사불상 네. 원어로 사불상이- 어떻게 발음합니까? 스보샹. 스보샹. 보시양. 스보샹. 스보샹. 발음 잘해야 되겠는데. 차이나는 한마디다. 스보샹. 스보샹. 근데 이 스보샹. 사불상이 중국에서는 꽤 알려진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봉신방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봉신연희. 봉신연희. 예, 네네. 봉신연희. 응. 그게 무슨 봉신년, 봉신년이가 아니고 갑자기 봉신년. 순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갑자기 욕하나. 봉신연희가 뭔가 하면 그 중국의 옛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의 일을 약간 신화적으로 기록한 그 소설이거든요. 처음 봉신연희라고 들어봅니다. 있거든요. 우리가 뭐 삼국연희, 수호지 아, 그런 그러잖아요. 연의. 예. 연희라는 말은 연희. 중국어로 이제 소설이란 뜻이에요. 네네. 네. 봉신연희 유명하지 않아요? No. 나타도 봉신연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봉신연희에서 그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 그게 있죠. 군사가 있죠. 군사라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러지? 장군 제갈공명 뭐, 같은 자- 역할을 하는 사람. 군사. 예, 군사라 그러죠. 군사 누구였죠? 갑자기 들어보면 갑자기 어떡해. 풀어보면 어떻게? 강태공이잖아요. 강태공. 예, 군사 강태공. 강태공이 앉은 게 이 모르는 게 사불상입니다. 없다고 생각해서. 예. 강태공이 강태공이 이 타고 다니는 게 이 사불상입니다. 아. 예. 어머, 예. 아, 그러면 네. 걔는 빠르진 않겠다. 왜냐면 발굽이 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니 나 관심이 막 다 틀려. 막. 자세한 얘기. 들으면서 막 머릿속에 하는 자세한 건 사람은 말이죠. 보철만 우리가 좀 떠오르고. 조사를 해봅시다. 좀. 응? 아니 그림을 그려보면 그 봉신연희가 드라마로도 나오고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또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강태공이 특이하게 말 대신 이제 사슴 같은 걸 타고 다닙니다. 노루 같은 걸 타고 다녀요. 근데 그게 사슴이 아니라 사불상이란 동물입니다. 취향, 네. 그러니까 취향이 독특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에서는 이 사불상이 신수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신의 신성한 동물, 신성한 동물. 신성한 동물. 네, 그래서 타고 다녔나 보구나. 네, 신수, 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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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좀 스보샹. 뭔가 영향을 좀 받았을까? 봉준호 감독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거기까지는 이렇게.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거고. 조사를 해봅시다. 돼지랑 하마를 좀 연상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그 옥자의 음성 그 소리를 냈던 그르렁 했던 소리를 냈던 누굴까? 여배우 봉 감독님의 기생충에도 출연했던 그 여배우가 이 목소리 연기를 위해서 동물원을 엄청 다녔대요.
그 유기농 돼지까지 찾아갔었대요. 음. 네, 사육하는 곳까지 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래서 원래 본인의 역할은 미국의 여행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가 저도 옥자라고 들었을 땐 사람 이름이라 생각했어요. 네, 옥자의 미국 로드 무비라고 생각했다가 대본을 받아보고 돼지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던 바로 이정은 배우. 빨래에서 굉장한 활약을 해서 봉준호 감독의 눈에 띄었다고 해요. 네. 빨래로 유명해진 빨래에서 할머니 역할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정은 배우는 그 변호사에 출연하면서 조금 얼굴이 알려졌는데 네. 송강호 배우의 엄청난 팬덤이었대요. 그래서 이 역할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그 사투리, 부산 쪽 사투리를 연습해가지고 거기에 출연했어서 이제 얼굴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계속 나올 것 같죠? 나 이제 그런 송강호 영화에? 배우들이 멋있는 것 같아. 뒤에서 뚝심 있게 계속 자기 할 일 그쵸. 하고. 네, 정말 위대한 수령 그 역할도 정말 너무나 이번에 했던 거 재밌었고 드라마. 기생충에서도 재밌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불상이 드레싱이었네요. 사불상 아닙니다. 그림으로 있어. 그거는- 아니야 그냥 근데 왜 맛보기였어요. 네, 에피타이저 맛보기입니다. 뭐 네.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또 그러면 근데 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막 사불상처럼 흥미로운 건 아니고요. 사불상 흥미로웠어요. 그 어. 영화에서 나오는 ALF LLF 동물해방전선이라는 단체가 이제 등장하죠. 실제하는 단체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Animal Liberation Front의 약자로서 ALF. 말 그대로 동물 해방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권을 신장하는 단체고요. 동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실험이나 또 이제 모피 채취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방해하기까지도 하고 이 동물들을 이제 자연계로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총선을 맞이해서 동물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동물당이에요. 동물권을 지금 얘기하는 보호하는 동물복지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잠정 보류 중단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뭐 주변에도 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 많죠. 키우는 또 개나 고양이 말고도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도 또 뭐 많은 동물들을 뭐 어떤 분들은 악어도 키우기도 하고 뭐 그죠? 새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쵸. 물고기 키우는 네.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동물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그러네요. 이런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이런 동물당도 출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제레미 리프킨 신간이 그 약간 그런 생명권 관련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리프킨이 뭐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뭐 3차 산업혁명,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 리프킨의 신간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그린 뉴딜. 그래서 원래 공감의 시대에서 얘기했던 지구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과 모든 이제 그 우리가 연료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자원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 중심의 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더 아주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원래 이게 리프킨이 지금 동물당처럼 그렇게 이제 동물복지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육식의 종말에서도 굉장한 반대를 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제 에너지 얘기로 더 강하게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경제 계획이라는 그래서 화석연료 문명이 한 2028년 정도에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미래 예언을 했는데 사실 리프킨이 원래 미래학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5년, 10년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리프킨이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그것도 쓴 게 꽤 전에 쓴 벌써 했는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화두가 되고 있고 되고 아직 있고. 정착이 좀 덜 됐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최근에 나온 거. 네, 최근에 나온 글로벌 거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 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지구 생명 공동체 이런 생명 공동권에 대해서 동물, 식물, 자원,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미디어 학자들도 이제 언제부턴가 생태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연결시키려는 노력. 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리프킨의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참고로 이 동물해방전선이란 단체가 결성된 초창기부터 이렇게 폭력적인 노선을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굉장히 온건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합법적으로 그 수렵자들이나 이제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방해했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 탈퇴한 그룹이 이제 동물 시민군이라는 그러한 이제 단체를 또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군이라는 이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서는 굉장히 대놓고 아주 폭력을 자행하는 단체였죠. 근데 동물해방전선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80년대 이후로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 이 동물해방전선에서 뭐 자행했던 그러한 좀 유명한 사건들로는 이제 1998년에 있었던 영국의 그 남서부 뉴포레스트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밍크를 이제 구출하는 작전. 고래. 예, 아니 밍크가 아니죠. 밍크 고래? 밍크 고래 아니야, 말고요. 밍크 아, 털. 쥐 밍크 같은 털. 거. 여우, 쥐 같은 거. 예, 여우 같은 거. 예. 고래. 밍크. 미안해. 밍크 6천 마리인가요? 밍크 네네. 6천 마리를 네, 이제 맞습니다. 해방시켰죠. 네, 6천 마리를 이제 했는데 공장에서 해방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80년대에 가면 이제 영국 그 초콜릿바 회사가 있는데 그 마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1982년의 일인데 여기 이제 동물해방전선에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초콜릿바 마스에 쥐약을 넣었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 버리죠. 왜 그랬냐? 이 마스라는 회사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충치 실험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한다는 목적으로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또 뭐 우편물 폭탄이라든지 또 원숭이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우편물 폭탄을 이제 발송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는 현재 테러 단체로 이제 규정 좀 극단적인 그렇죠. 네, 방법을 있고 쓰는구나. 네네네 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면 네. 생태계가 맞아요. 네네네. 문란해지잖아요. 네네네. 어지러워지잖아요. 네네. 뭐 밍크를 6천 마리 맞아요. 해방해주는 건 좋은데 그 일시에 그렇게 해방이 되면 네. 생태계가 교란될 거 그렇죠. 아니야. 특별히 1998년 이 밍크 구출 작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원래 동물해방전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제 친화적인 시선을 가진 이 동물권 운동가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가 그치.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뉴포레스트라는 지역은 숲과 늪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어서 이 밍크들이 6천 마리 밍크가 풀려나면 여기에 있는 토끼라든지 새라든지 그렇지. 이걸 그런 잡아먹으면서 생태계. 생태계 전체를 교란해버리는 그렇지. 그러한 악영향을 음.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풀려난 6천 마리 이제 밍크가 한 4천 마리 정도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풀려난 그러한 생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죽어 나갔다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옥자도 그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그린 영화인데 그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적대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박쥐에서 왔냐, 어떻게 뭐죠 천산갑이라는 네네네. 동물을 맞아요. 통해서 왔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그런 거는 또 동물이 인간한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동물을 모든 경우에 이걸 다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구출해낸다든지 그거를 보장해줘야 되냐 하는 거는 또 조금 네. 인간의 삶에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선을 넘는 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를 지나치는 거. 그래서 인간이 무자비하게 동물을 막 묶어서 쓰고 학대하고 잔혹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격이잖아요. 사실은 천상갑 문제도 그걸 자꾸 막 보양으로 먹고 이러다가 결국엔 이런 상상과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물들을 몸에 좋다고 막 잡아먹고 막 번식시키고 유전자 조작도 그렇지만 막 이런 욕망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막 폐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선을 좀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게, 서로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옥자의 음악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놈놈놈처럼 김지훈의 놈놈놈의 음악이 굉장히 서부극 같이 깔렸었는데, 이제 이 영화가 되게 사실 동물 영화 치고는 음악이 되게 산속이나 뉴욕이나 이렇게 좀 되게 이국적인 약간 남미 음악 같은 느낌이 들어 찾아보니까 이제 그 기획수 출신의 정재일 씨가 작곡 감독으로 들어왔는데 정재일 감독이 기생충에서도 음악 감독을 맡아서 그 가장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기생충 음악 중에 가장 실제 GV에서 그 또 제천영화제에서 정재일 씨가 나와서 직접 영화 장면에서 연주했던 곡들이 있어요. 짜파구리 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닝 곡도 유명하고 가장 회자가 된 그 기생충의 음악이 독도는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벨트 오브 페이스라고 해서 뭐냐면 그거예요. 그 가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 왜 휴지에다가 케첩 뿌리고 복숭아 모아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쭉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7분 반짜리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벨트라고 해서 벨트 오브 페이스라는 피아노 이제 관현악 연주곡인데 굉장히 좋은 음악인데 그게 엄청난 회자를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보시면 풀곡으로 그 짜파구리랑 그 믿음의 벨트 두 곡이 회자가 됐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정재일 음악 감독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센서티브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되게 섬세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엔딩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예비 후보에 올랐던 소주 한 잔, 최우식의 소주 한 잔도 정재일 씨의 작품이고 옥자에서는 이제 모든 곡의 감독을 맡았는데 본인이 연주를 했다기보다 거기에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이제 남미 출신이면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뭐 작곡가라든지 관현악 존덴버 나와요. 오케스트라 뭐 이런 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영향을 받은 거는 그 왜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인가요? 그녀에게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만들었던 그 감독의 음악 세계가 있는데 그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보면 이 정재일 감독이 되게 이국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섬세하고 곡의 해석이 풍부하다. 소주 한 잔도 그렇잖아요. 소주 한 잔을 늘 좋아해. 네. 그래서 근데 제이크 질레란이 아까 저희 투비와 나투비에서 자영업이 지적했던 그 연구소 장면에서 제이크 질레란이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고 교미를 시키는데 그 소주병. 그런데 그 기생충에서도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카데미에 수상한 다음에 봉준호가 소주를 준비하자 뭐 이런 소주 한 잔 하자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엄청난 소주 사랑인 거고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소주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소주를 엄청 사랑한다. 음악의 계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옥자에서도 왜 그 지하상가에서 옥자를 구할 때 그쵸. 그때 음악 하나 되게 인상 깊게 나와요. 엄청 웅장하고 스케일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이 되게 귀에 와닿더라고요. 약간 서부극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그러니까 완전 아시안적이지도 않고 많네, 진짜. 헐리우드적이지 않는 독특하다. 근데 집시 음악을 찾았었대요. 집시풍이랑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쪽에 작곡을 많이 했던 음악가를 한 명 만나서 유튜브에 메이킹을 보면은 그 음악가와의 협업 장면들이 나오는데 집시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잖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 멜로나 심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굉장히 무슨 서부적이지도 않은데 되게 좀 그래서 정제일 음악을 쳐보시면은 이제 제천영화제에서 영화 장면을 하고 연주했던 것도 나오고요. 예, 인터뷰도 나오고 하니까 음악을 좋아하신다면은 유튜브에서 옥자 OST 그리고 정제일 옥자를 치시면은 음악을 풀로 들으실 수 있고 네. 기생충 정제일을 치셔도 기생충에 나왔던 믿음의 벨트라든지 짜파구리 오프닝 소주 한 잔이 모두 정제일과 연결된 영상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악보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유, 인문화들의 지금 뭐 심오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책사님의 이제 아니 앞에서 다 책 얘기도 하고 난 뭐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언제나 저는 책과 영화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 옥자가 어쨌든 넷플릭스 개봉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사실 이제 출판계 쪽에서도 이 OTT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나 이런 것들이 좀 회자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OTT라고 하면 그쵸.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 사실 네, 뒤에 그쵸. 콘텐츠 정도 이제 오버 더 탑 콘텐츠라고 할 수 해서 있죠. 예. 근데 2015년도에 민훈사에서 나온 약간 장르 소설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이제 보건교사의 그런 이렇게 좀 되게 특이하고 현장 소설?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정세라 작가의 약간 장르와 엽기, 서스펜스 뭐 판타지? 이런 판타지 뭐 이런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드라마 만들겠다 해서 이제 곧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원작의 책들이 영화랑 이제 연동되는 것들을 보면서 책으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흩어질 수 있어서 요즘 이제 이런 OTT랑 책과의 관계도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점적으로 많이 보고는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도 한편으로는 그 한쪽으로 좀 흘러갈까봐라는 생각은 아직도 좀 있어요. 지금 막 그렇게 찾고 한쪽으로 흘러갈까봐가 무슨 한쪽으로 그러니까 분야가 지금 아직 이제 다 막 물론 이제 고전도 있어서 다행이죠. 저도 어제 작은 아씨들 네. 영화를 봤는데 일부러 그렇게 되면 또 작은 아씨들이랑 다시 뭐 고전 문학도 같이 협업해가지고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영화들 보면 장르 그쵸. 약간 괴기 네, 뭐 그렇죠. 이런 거여서 자극적이어야 이제 되니까. 자극적이어야 애들이 돼요. 그런 거 좋아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갈까봐는 우려가 이제 있죠. 그런 우려도 우려가 좀 있어요.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책에서 영화도 쉽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 얘기하니까 사실 저는 작년에 그 부산영화제에서 그 마켓 있었잖아요, 우리. 마켓 중에서 그 북투필름. 네, 북투필름. 네, 거기 가서 이제 뭐 소개하고 그게 영화로 가는 거를 직접 그 자리에서 판권도 막 팔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 하나만 보지 않고 더 넓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든 뭐든 더 많은 것들이 플랫폼들이 거.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좋은 지적이신 게 지금 국내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하고 지상파가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네, 국내 네. 토종 OTT라고 불려요. 토종 OTT들 네, 네. 서비스인데 토종 OTT는 당연히 우리 것들을 틀어주죠. 네. 유통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넷플릭스가 국내 로컬 전략이 5대5 전략이나 7대3 전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오리지널과 본인들이 계약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컨텐츠를 7이나 5로 밀고 나머지를 로컬 걸 틀어주는데 문제는 거기서 밀고 들어오는 그들의 컨텐츠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치우친 게 많아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중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다큐 중에 하나가 비크람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회자가 돼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인도 출신 요기인데 우리로 치면 한 요가 아시죠? 더운 데서 하는 요가, 땀 흘리면서. 핫 요가. 네, 근데 한 요가의 거의 창식자급에 해당하는 인도 출신 요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붐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양면성을 고발하는데 성추행, 성희롱, 성폭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이 다큐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그다음에 핫 요가, 그다음에 인도 출신의 유색인 남자, 그리고 그가 벌이는 추잡한 성 스캔들.
여기에 딱 프레임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이고 그 비크람 요가의 원래 선지자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큐를 다 본 다음에 좀 착잡했던 건 뭐냐면 그쪽에서 이제 헐리우드나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넷플릭스가 선호하는 아시안의 이미지, 아시안 문화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렇죠. 굉장히 비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어떤 그 소비하기 좋은 자극적인 소재로 비크람을 선택한 건데 사실은 비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범죄자일 수 있지만 비크람은 그렇게 비하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 여성들 이런 그 사람의 추잡한 사생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 이건 조금 이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것의 어떤 품질과 문화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옥자를 제작하면서 넷플릭스에서 충분한 제작비를 줬고 걱정할 만큼 아무 간섭이 없었다. 그리고 관객이 얼마가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모든 제작비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자본의 책략 속에 많은 문화가 잠식되거나 왜곡된 채로 이 글로벌 OTT가 굉장히 잠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을 그 비크람 요가를 보면서 느꼈어요. 심오한 얘기를 네.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 이 영화 보면서 좀 생각난 다른 영화가 있어서 그냥 소개를 하나 소개로. 해드리고 좋으네요. 싶은데요. 꼬마돼지 베이브라는 영화입니다. 추억의 영화. 네, 너무 오래됐죠. 19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돼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맞아. 갑자기 귀여워라. 처럼 돼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맞아. 슈퍼돼지는 영화죠. 아니죠. 슈퍼돼지는 아니고 네, 꼬마돼지예요. 꼬마돼지. 얘는 거꾸로 그 이제 맞네요. 농장 주인의 네. 그 뭐죠 상품으로 이제 받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농장 주인이. 근데 네. 이제 거기서 그 다른 동물들이랑 같이 살죠. 아. 개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양도 있고. 근데 이 양치기 능력을 양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능력을 발휘해요. 이 베이브가.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나요. 네, 좀 생각나시죠? 인간의 모습이죠, 네. 진짜.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 실사잖아요. 또 그리고 맞아. 동물들이 그래서 더 마치 연기를 재밌어. 한 것처럼 이렇게 더빙 해가지고. 네네네네 성우들 더빙한 것. 우리는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영업은 이게 뭔가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혹시 옥자가 재미있으셨다면 오랜만에 꼬마돼지 베이브도 한번 다시 꺼내서 좋네요. 보셔 좋아요. 것도 어떨까 하는 네.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억의 영화. 네. 네. 오늘은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봉 감독님 특집편 편성해서 저희가 마지막 영화 옥자를 했고요. 이제 조지아 공도에서 5편이 이제 교재로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봉준호 감독의 시놉시스와 이 아주 디테일한 그림들을 만나게 되겠죠. 네. 저희 우리나라 콘텐츠가 훨씬 더 강렬하게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꾼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싶었다. 괴물,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 옥자.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